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바로 핀테크 기업 랜딩클럽의 20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전략 분석 보고서인데요. 요즘 경제가 불안정하다, 어렵다 이런 말들 참 많잖아요. 근데 랜딩클럽은 오히려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시죠? 복잡한 금융 소식,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뽑아드리는 게 저희 목토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숫자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2분기 총 대출 발행액, 이게 전년 대비 32%나 늘었답니다. 24억 달러. 매출도 따라서 33% 증가해서 2억 4,840만 달러.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순이익이에요. 무려 156% 급증, 네, 3,82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의 거의 2배가 넘었다고 하네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요? 네, 정말 인상적인 숫자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같은 환경에서 이런 성과라니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요. 랜딩클럽의 그 사업 방식 그리고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핵심 요인이 보이는데요.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자본 경량화 모델입니다. 아, 자본 경량화 모델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고 왜 지금 이게 잘 통하는 걸까요? 네, 쉽게 말하면요. 랜딩클럽이 자기 돈으로만 전부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 자금을 이렇게 끌어와서 그걸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랜딩클럽 입장에서는 그 대출이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부실 위험 부담을 직접적으로는 좀 덜 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플랫폼 수수료 같은 걸로 수익은 챙길 수 있고요. 약간 중개인 역할처럼요. 결국 위험은 좀 분산시키고 수익성은 높이는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 부담은 줄이고 수익은 챙긴다. 확실히 매력적인 방식이네요. 그럼 혹시 다른 성공 요인도 있었을까요? 그 보고서 보니까 AI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인공지능, AI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전처럼 연체 기록 몇 개 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더 정교하게 예측하고 미리 걸러내는 거죠. 실제로 덕분에 신규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로 위험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셈이죠. 기술로 위험 관리? 흥미롭네요. 아, 그리고 그 보고서에 블루아울이나 블랙록 같은 큰 기관들하고의 파트너십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건 안정적인 자금줄, 그러니까 돈주로 확보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자본 경량화 모델을 쓰려면 계속해서 외부 투자 자금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이름 있는 큰 기관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두면 자금 조달이 훨씬 안정적이 되는 거죠. 시장 상황이 좀 변덕스러워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업 체킹 계좌 같은 신상품 반응도 좋았다고 하고요. 그것도 긍정적인 부분이죠. 들어보니까 정말 전략이 탄탄한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쵸?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어떤 위험 요인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비용 증가예요. 마케팅 같은 데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전체 비용이 전년 대비 26%나 늘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되면 수익성을 좀 갉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아무리 AI가 정교하다고 해도 대출 부실 위험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업스타트나 업펌 같은 다른 핀테크 경쟁사들과의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언제든 금융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위험 요인들도 확실히 있네요. 그런데 이런 우려 속에서도 시장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맞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하루 만에 21%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은 아직도 주가가 좀 싸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목표 주가로 한 15달러에서 17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주목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ROTCE라고 Return on Tangible Common Equity.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진짜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11.8%로 크게 개선됐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자들한테 우리 지금 돈 아주 효율적으로 잘 굴리고 있습니다 하는 강력한 신호를 준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보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랜딩클럽은 분명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또 전략적인 제휴를 잘 활용해서 정말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방금 얘기 나눴던 비용 문제라든가 또 경기 침체 가능성, 점점 심해지는 경쟁, 규제 변화 같은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랜딩클럽의 2분기 실적 분석 자료, 핵심 내용들 위주로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빛나는 성과, 그리고 그 비결, 또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까지요. 이 정보가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랜딩클럽 성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 AI 기반 신용평가잖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효과적이었는데 만약에요, 앞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변수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그 AI 모델 자체에 혹시 숨어있던 어떤 편향성 같은 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지, 혹시 그 이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지점